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폭풍, 의도치 않은 문화적 상징이 인종 갈등의 중심이 되다. RM이 또다시 끝없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한 사건에서 시작된 디지털 폭풍이 갑자기 김RM을 깊은 인종차별적 색채를 띤 온라인 갈등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아이돌 문화,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글로벌 연결 시대의 상징이 지닌 취약성에 대한 통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2026년 1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그룹 베이식스의 공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밝혀진 한 팬이 주최 측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인 대형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아티스트와 다른 관객에 대한 무례함으로 간주되는 이 행동은 현장에 있던 말레이시아 관객들에 의해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콘서트 관람 예절에 대한 불평에 불과했던 원본 영상은 훨씬 더 큰 화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위반 행위로 보지 않고 과도하게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우월주의적인 발언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온라인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콘서트 규칙에 대한 논쟁의 범위를 넘어섰고 한국 네티즌과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규모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의 격렬한 온라인 대결로 격화되었습니다. 스레드와 X 같은 플랫폼은 공격적인 언어, 해로운 편견,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논리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주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증오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최초의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아티스트인 RM이 잔인하고 불합리하게 이 싸움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분노를 위한 희생양이자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RM이 공격 대상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온라인 갈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국인 얼굴 중 한 명이며 뛰어난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릿빛 피부와 강하고 남성적인 이목구비는 K-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제되고 틀에 박힌 꽃미남 미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그를 외모 비하와 피부색 차별에 취약한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동남아시아의 극단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공격하고 보복하는 수단으로 깊은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하고 고통스러운 점은 자신의 커리어 내내 자신을 사랑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이해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UN 앞에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연설했던 RM이 이제는 증오의 도구로 분열적인 목적을 위해 왜곡된 상징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팬 커뮤니티인 아미의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고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공격의 물결이 지닌 위험성을 인지한 그들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규모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 중 하나는 We Love You RM, 아미 Always Protect RM, 그리고 특히 퍼플 리본 for RM과 같은 해시태그를 이용한 매스 트윗 캠페인이었습니다. 아미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와 보호의 상징인 보라색 리본은 디지털 방패막이자 온라인 공간을 정화하고 해로운 콘텐츠를 긍정적인 메시지의 바다로 덮어버리려는 노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히 지지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개입하여 사랑이 담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혐오성 게시물을 밀어내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아미 커뮤니티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RM이 공격받는 것에 항의하고 동시에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의 노래 그로잉을 자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렸습니다. 과감한 제목과 강렬한 내용의 곡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아티스트의 편에 서 있으며 공격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고히 하는 재치 있고 도전적인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베트남에서도 이 이야기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 인종차별과 외모 비하의 피해자였거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제는 바로 그 해로운 무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핵심 가치에 대한 고통스러운 시험대가 되었으며 각 개인이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원칙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지만 전 세계 팬들이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초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RM의 사건은 무고한 개인이 단지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증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인터넷의 어두운 면에 대한 깊은 경고입니다. 또한 이는 단결된 공동체의 힘이 그들이 믿는 가치를 보호하고 더 중요하게는 부당한 상처를 겪고 있는 한 인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견고한 성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효과. 하나의 이름이 상업적 촉매제가 되고 커피 제국이 상륙하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식품 및 음료 그룹인 졸리비 푸드 코퍼레이션은 2026년 필리핀 커피 시장을 재편할 야심찬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인기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 커피를 필리핀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인 움직임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제 문화 현상 중 하나인 김비의 모든 관심을 즉각적인 구매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인정입니다. 졸리비는 언론사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자회사인 프레시 앤 페이머스 푸드가 컴포즈 커피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은 졸리비에게 필리핀 내 컴포즈 커피 매장 체인을 개발하고 운영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그룹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졸리비 그룹 필리핀의 최고 경영자인 조세 탄분티용은 이번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필리핀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커피 및 차 부문에서 JFC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시 계획은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적 성장 기둥 중 하나를 강화합니다. 라고 탄분티용은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졸리비 그룹이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졸리비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컴포즈 커피는 그룹의 9개월간 순이익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는 이 브랜드의 거대한 상업적 잠재력과 매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국 및 다른 국제시장에서 이미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컴포즈 커피는 효과적이고 복제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과 폭발적인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륙의 성공 보증 수표로 여겨지는 핵심 요소는 바로 비효과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브랜드 앰버서더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비의 이름이 문화 및 상업적 증폭기로 작용하여 아주 작은 행동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지만 그 숫자만으로는 실제 영향력을 모두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은 단지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케팅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역사는 이 현상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여 평범한 장소를 관광 명소로 무명의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찾는 상품으로 만든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동네의 작은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가게를 방문했다는 정보가 알려지자 그곳은 즉시 팬들의 순례지가 되어 매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가 파리 패션위크 기간 동안 우연히 들렀던 피스타치오 크루아상 가게도 입소문만으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비전통적인 상업적 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전설적인 케이스 스터디는 터키 초콜릿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라이브 방송 중에 그는 택시기사에게 이 초콜릿을 선물 받았는데 아주 맛있었다고 우연히 언급했습니다. 그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해당 초콜릿 회사의 CEO는 자신의 놀라움을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했습니다. 극동시장에서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재고가 단 13초 만에 매진되면서 비는 전설적인 마케팅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13초라는 숫자는 단순히 품절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수백만 달러짜리 광고 캠페인보다 수천 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비를 대표 모델로 하는 컴포즈 커피를 필리핀에 들여오기로 한 졸리비의 결정은 단순히 새로운 커피 체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검증된 현상에 베팅하는 전략적인 한 수입니다. 그들은 단지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중 하나에 의해 보증된 문화 이야기의 일부, 경험을 파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전 세계 팬덤의 기대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미지와 이름만으로도 자신이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소비 시장의 흐름을 형성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